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주 초만 하더라도 부진했었는데 주 중반부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했던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서 정말 좋은 시점에 괜찮은 반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갈 수 있다. 올해 중에 한번 큰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투자 전략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그랬었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이렇게 지난주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말이냐? 국내 주식시장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데, 개미들이 조금씩 떠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폭등을 할 거라면 지금 사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야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보실 텐데,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합니다. 참 길어요. 지지부진한 상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먼저 이제 많이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23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었으니까, 한두 달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거는 너무 좀 급작스럽게 올랐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는 리스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근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자금 유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그걸로 인한 자본 유출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장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어 정도이지 본격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기대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유리하니까. 오히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나스닥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글로벌 증시,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미국 채권금리 상승. 근데 인플레이션이 유가를 올려주고, 국제유가를 올려주고, 금융주들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니까 다우지수는 오히려 강한 흐름이었죠. 추세적으로. 사실 다우지수에 비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리스크하다고 인식이 막혀 있어요. 리스크한 건 아니에요. 더 리스크한 건 아니고 인식이 그렇다고 박혀 있을 뿐이고. 자,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하고 반대 흐름이죠. 나스닥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 안에 속해 있는 종목 구성이 성장형 종목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우하고는 다른 흐름이었다. 여기서 왜 주목해야지 됐냐 하면, 진짜로 주식에서 이제 부채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된다면, 안전자산이라든지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가 본격화된다면 다우도 떨어졌겠죠. 근데 다우는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주식시장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뉴욕 증시 내에서 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돌 거라는 거고, 주식시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어떻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고민을 하겠죠.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을 거고, 뭔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내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한국의 주변 주식 투자 여유 자금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별로 재미없어 보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조금 재미있다 싶으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될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좀 등락이 있었었죠.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좀 하락세가 오히려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또 회복세는 코스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필 때는 코스피의 탄력도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직 크게 소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소문이 나고 있고 소문이 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서 전세계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전세계 개인 투자자들끼리 그것을 다 알고 나서 들어가면은 이미 많이 늦지요. 그러면 훨씬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싼 가격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 조금씩 하려고 시도를 하는 단계이지 본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쌀 때다. 국내 주식시장이. 자, 1년 예측치, 그러니까 올해 실적 예상치를 가지고서 각국의 PER, 주요국들의 PER을 봤어요. 뉴욕 증시. 자, 해외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뉴욕 증시, 나스닥, 다우, S&P처럼 뉴욕 증시 20배 넘는 PER입니다, 지금. 24배 가까운 PER입니다. PER이 24배 정도. PBR도 4배가 넘어갑니다, 시장이. 미국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닥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증시는 지금 PER 수준이 17배를 넘어갑니다. 18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유럽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독일 증시, 지금 독일 증시 보고 계시는데 많이 올랐어요. 프랑스도 좀 보고 싶은데, 프랑스가 제 눈에 안 보이죠? 이탈리아를 봅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팬데믹이 정말 집중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다 회복이 된 상태죠, 최근 들어서. 자, 이렇게 시장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높은 PER도 적용을 받습니다. 당장에 이제 실적보다도 수급이 더 앞서다 보니까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일본도 지금 PER 수준이 높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진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네요. 한국보다 분명히 흐름이 좋았었네요. 일본이 지금 19배 수준까지, 18배, 19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수급이 안 좋았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PER이 낮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PER이 40배, 50배까지, 지금은 16배밖에 안 됩니다. PBR도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 주식시장은 15배 수준입니다. 전세계 평균이 20배가 넘어가는데 전세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전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건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높아야 되는 건데, 리스크도 높지가 않고 성장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미국보다 성장성이 약하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일본보다 성장세가 약하냐? 일본보다는 진짜 성장세가 약하진 않습니다. 자, PBR은 몇 배냐? PBR은 1.37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PBR은 무척이나 낮은 편이에요. 지금 미국의 PBR이 4.0배. 이제 전세계 평균이 2.6배. 전세계 평균에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뉴욕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쨌거나 국내 주식 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대략 한 40~50%가량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것보다도 일본 증시에 비해서 PER이 낮다는 것은 실제로 성장성과 최근 들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 기업의 이익 창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나치게 낮다. 한국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낮은 거 아니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낮죠. 근데 항상 인기가 낮을까요? 항상 인기가 낮진 않아요. 그런 시장은 없어요. 어느 시점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또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인기가 많아진다면은 당연히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겠죠. 빠르면은 올해 미국의 PER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PER이 낮아지고 한국의 PER은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왜 한국이 PER 이런 상황에서 제가 터무니없이 글로벌 평균을 넘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드린 건 지난 시간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쿠팡의 상장입니다. 쿠팡이 상장이 되고 그 쿠팡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단순히 한국 회사가 뉴욕에 상장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가총액을 부여받는다? 지금 쿠팡의 시가총액이 85조 정도 됩니다. 85조요. 쿠팡이 85조의 시가총액이다. 쿠팡의 85조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국에서 상장이 됐으면 이것의 절반은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의 절반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지금 아마 전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쿠팡이 지금 쿠팡에서 작전을 잘 짠 거지요.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63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시가총액이 63조인데 쿠팡의 시가총액이 84조다.
네이버도 쇼핑을 가지고 있고, 이 네이버하고 지금 쿠팡하고 어차피 한국에서의 주 사업 영역이고, 그 사업 영역을 비교했을 때 가치를 따졌을 때 네이버가 쿠팡보다 못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이버가 훨씬 성장세나 가치가 뛰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예요. 플랫폼, 포털 이런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네이버가 쿠팡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더 높은 이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쿠팡이 매출이 높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판매 대행이어서 매출은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 이익 창출 능력은 월등하게 떨어지죠. 네이버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들고 분석해서 들어올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주식시장 계속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그렇게 확 미국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주식시장 포함한 주식이라는 자산이 지금 투자 대상으로서는 유리하다. 저울을 재었을 때 그건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은 당연히 돌고 돌아서 더 유리한 쪽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보물섬 같은 투자처가 될 거예요. 당장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정말이냐 확인이 필요할 거죠. 아 정말? 이 회계가 맞아? 아니 근데 이거밖에 주가를 못 받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을 산다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뭐 경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너무 싸 시세보다 그러면 따져볼 수밖에 없죠. 시세보다 너무 싸면은 당연히 따져보죠.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어디에 뭐 잡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거를 보게 되죠.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세보다 싸면은 이게 차가 어디가 이상 있는 게 아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쿠팡 상장 앞으로도 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더 상장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더 꼼꼼히 살펴볼 텐데 지금 딱 그 단계일 거예요. 얘네 기업 이런데 왜 이렇게 싸지? 그럴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이 체크가 끝나면은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하루에 외국인 순매수가 1, 2조 나오는 건 아주 웃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런 정보를 저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얼마나 행운입니까? 진짜 행운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약간 오늘은 조급한 마음이에요. 이 타이밍을 못 잡게 된다면 많이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는 약간 좀 주식을 단순히 게임이나 재미 아니면 단순 재테크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올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과거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된다면은 자 유행을 타요. 한번 그렇게 돼서 한국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싸다더라, 유행을 타고 흐름을 타고 투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의 수치를 넘어서겠죠. 미국이 지금 PER 23배인데 미국을 뛰어넘을 겁니다. PER이요. 유행을 탄다면 경쟁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현재 3,000선 정도 수준에서요 15배니까 이게 20배, 많게는 25배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5배면 거의 5,000선이죠. 5,000선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뭐 꼭 5,000선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4,000선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전혀 안 될 겁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수준 4,000선이 간다 하더라도 PBR은 2배도 안 돼요. PBR이. 이게 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막 확 불어난 상태에서 PBR이 2배가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행에서는 많이 뒤처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다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이미 해외 지식층들,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배운 사람들은 국가 힘이야 뭐 자기네 나라들이 더 셀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멍청한 인간들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잘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국민들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있고 생활 수준이나 뭐 교육 수준 이런 게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문화가 훨씬 좋고 이미 그런 사람들은 깨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테러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백인이어서 우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실제로 더 부유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기 질투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 질투들은 주식시장에 매수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기회인 거죠.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눈치 채지 않고 아직까지 큰 동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뭐 외국인 동향 한번 볼까요? 자, 3월 11일 날 뭐 대량 매수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별다른 매수 흐름이 없죠. 오늘은 순매수가 기관하고 다 같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선 없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뭐 개인 투자자가 1조 6천원씩 이렇게 매수가 있죠. 이게 이제 외국인한테서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계속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할 거고 미국 상장된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전 세계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흐름을 맞출 겁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자금들은 우회할 때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찾게 되는 자금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늘어나면은 그것을 보고서, 그런 유동성의 흐름을 보고서 더 이렇게 진입이 많아질 거예요. 추후에 들어가면 너무 늦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럼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냐?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데브시스터즈라는 게임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쿠키런 게임이 계속 상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 급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확 바뀐 거죠. 올해 1,300억, 내년 2,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싼 게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게임빌 뭐 대표적이죠. 게임빌 뭐 대표적이고, NC소프트, 국내 탑 게임 회사의 PER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 게임은 높은, 저는 카카오 게임이 그렇게 PR이 낮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른 게임주들 중에서 낮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종목보다는요,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뽑은 것들이 이제 게임하고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쪽이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들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NEW라든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뭐 몇 년 동안 랠리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국내 컨텐츠, 엔터 컨텐츠 업체들의 단순히 이제 BTS에서 끝난 건 아니고, 실제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도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면은 수익이 꽤 폭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뭐 종목군에 대해서는 한번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종목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금요일 녹화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